네, 시작할게요. 그냥 이어서 해주시죠. 네. 국장님, 감사 소개 이어서. 진행하시면 정말 잘 들리나요? 네. 작년에 뵙고 두 번째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해주실 신재홍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의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사장님? 안 들으시길 잘하셨어요. 두 번 듣는 것보다 처음 듣는 게 더 재미있고 흥미있고 또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국 평생교육 박사분들 중에서 시니어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여기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을 하시고 평생교육과 1호 박사이시고 또 이제 CN주 아카데미 같이 설립을 하시고 이사장으로 6년째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행정처장을 하시고 교수로 활동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1시간 동안, 한 50분 동안 강의를 해주실 우리 신재훈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도 모르신 텐데 조금 벗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쓸게요. 괜찮죠? 네. 얼굴도 모르고 듣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고맙습니다. 제 넥타이 보셨나요? 빨간 넥타이 메고 왔는데요. 제일 좋은 걸로. 괜찮나요? 하여튼 우리가 특별한 날,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하고 같이 주고나는 시간인데 시간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엑기스 서로 주고받는데 필요한 얘기만 좀 이렇게 정제를 해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마스크 쓰고 할게요. 이제 아까 우리 그 우영균 원장님께서 멋진 말을 선사하셨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까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정답입니다. 시험 나오면 정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 누구를 말하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고 이렇게 용감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담벼락 앞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분 동안 드리는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거 알았는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니까 이게 맞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돼요. 무거우니까. 다 갖고 가지 마시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딱 가지고 가시는데 가져다가 그냥 슬쩍 지나가시면 안 되고 내 삶에 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옳다. 왜 이제 그 소리를 왜 이제 들었지? 깨달음. 마음에 딱딱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두 가지만. 옛날에는 세 가지였는데 그것도 많아요. 한 두 가지만 꼭 가지고 가세요. 그게 기념품이 없이 여러분 강의 끝나시면 저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엄청나게 무능한 강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직무를 수행 잘 못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요. 이 사진 멋있죠? 멋있는데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보다도 적은 우리 가정 또 서울시가 1000만 시민이라고 하지만 뭐 혼자 사는 사람 둘이 사는 사람 많다고 그렇잖아요. 혼자 살면 독거
둘이 살면 빈둥오리 시대. 둘이 사는 거 있죠. 혼자 사는 게 28%, 두 명 사는 인구가 50%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두 명 사는 가정이 서울시의 반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둘이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처럼 저쪽 집 저쪽 너머에 어떤 머스마는 뭘 하고 저쪽에 쌀 몇 짝이 있고 다 알 수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아파트 부러붙여가지고 저쪽이 뭐 하는지 이쪽 방 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없다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이 얘기 들어볼까요? 공자 선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 들어보시죠. 알아야 면장. 알아야 면장.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면장한다는 것은 면장을 하려면, 리더가 되려면 그 동네, 그 마을 이런 어떻게 뭐라고 사는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식구가 몇 명인지, 저기 쌀쪽이 얼마 정도 차 있는지까지 다 알아야 된대요. 이게 면장이래요. 면장.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공자 선생님이 그 말을 바꾸고 어떻게 하냐면 면장이라는 말은 설명을 합니다. 면자라고 하는 것은 면제한다고 할 한자가 면제한다고 할 때 면자예요. 장은 담장장자예요. 담장자. 그러니까 담장이 여러분 시골 가면 담장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담장을 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담장 앞에 딱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가림막을 싹 없애주는 것 자체가 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담벼락 앞에 혼자 서 있는 거랑 똑같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매우 와닿아요. 매우 와닿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합시다. 여기 상당히 길죠.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2학년. 좀 올릴까요? 3학년 정도 할까요? 고학년으로 올라갈까요? 한 5학년 정도 올릴까요? 조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거. 시작. 장수사의 이해와 행복 기자의 이 많은 말 중에 딱 세 가지만 꼬집어 봅시다. 알고 싶은 거. 여기서 지금 딱 세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이 장수사의 예. 장수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저쪽이 뭐죠? 디자인 행복. 하나만 더 골라봐요. 뭐가 있죠? 디자인. 영어잖아 이거. 그러니까 한 세 가지만 골라봅시다 우리. 여기서 장수라는 말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장수. 오래 사는 거. 그걸 영어로 말하면 롱지비티라고 하죠. 여기는 영어로 끝까지 해봐. 그러면 롱지비티 소사이어티. 장수.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행복. 우리가 왜 살아? 행복하려고. 행복이 뭐야?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야? 뭐 이런 거잖아. 행복 좋기는 한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선생님 행복이 뭐죠? 행복이 뭐죠? 우리가 건강하고 만족하고 희망을 가지고 예. 종합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선생님 행복이 혹시 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쁨과 평화. 기쁨과 평화. 또 다른 분은요? 자그마한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예. 행복을 느끼는 거. 조금만 감사하는 마음. 예, 감사하는 마음. 예. 행복은 주관적이게 강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50대 중반에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제 출신은 아주 시골 오지에서 그냥 미꾸라지 용되는 거기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중반에 다리를 저는 교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이 양반이 다리를 막 절러요. 근데 여름에 강의를 듣는데 쩔뚝쩔뚝 하시면서 막 하더니 여기다가 딱 크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행복의 조건 그리고 1이라고 점 딱 찍었는데 여러분
금방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일 찍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의 조건 1번 점 딱 찍더니 건강하게. 그 다음에 2번 점 찍고 뭐라고 썼을까요? 즐겁게. 즐겁게. 건강하고 즐겁게.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장애인 교수님이 쓰신 글자를 제가 저만 아는 거죠. 정답은 3번은 사람답게. 사람답게. 우리 사회는 사람답지 않은 놈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죠.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건강 지키지 않으면 건강의 운전수는 누구랑? 내 자신입니다. 부모가, 친구가, 자녀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의 운전수는 누구랑? 내 자신입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위탁할 수도 없어요. 아웃소싱 할 수도 없습니다. 맞나요? 건강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즐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건 이 행복을 정의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심리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강하고 즐겁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말을 강의에다 노트만 해놓고 딱 덮어버리고 한 몇 년쯤 지나다가 다시 그 노트를 펴고 이걸 김 교수님 얘기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여전히 시간이 가도 정답인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자신 있게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죠? 1번 건강하게, 2번 즐겁게, 3번 사람답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즐겁게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일체가 유심초라는 말 들어봤나요? 원효대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만물은 해석하기에 따른 거다. 내가 이 세상을 천당이라고 보면 천당일 것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다. 어떤 이는 인생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해석하는 거야. 어떤 이는 인생이라는 건 생각하기야.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결정이 행복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한번 드러내봤습니다. 좀 멋진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은 영어니까 우리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 꺼냈는데 디자인은 서울시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집을 지어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옷을 맞출 때도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앞에다가 디자인 붙이는 건 매우 좋습니다. 내 삶을 디자인하라. 멋지잖아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멋있게 디자인해가지고 디자인된 형태로 살면 멋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삶 앞에 디자인을 붙여라. 그래서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데 배워야 되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모범적인 사람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내 삶을 제법 만들어가는 건데 오늘 여러분 장수,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디자인 이 세 가지를 주목하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다 간단히 여기다가 찍는 거 이거 안 넘어가요? 여기다 대고 네. 거기. 여러분 오늘 강의할 내용을 다 펼쳐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잠시 우리 검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옛날 국회의원 뭐 할 때 청문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누군지 한번 청문회에서 질문도 받아보고 답변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고령사회라고 하지 맙시다. 고령 말 마음에 드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도 하얗고 일 다 했기 저쪽 가 계시다가 그냥 때가 되시면 돌아가셔라.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앞으로 고령사회라고 하지 말고 장수사회라고 하자. 제가 계속 주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정부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제가 주장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장수 멋있지 않나요? 장수
얼마 정도 사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으니까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고령사회라고 하지 말고 장수사회라고 하자. 여러분께 그 다음에 행복을 디자인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 1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고스톱 선생님 고스톱 쳐보셨죠? 저도 돈 많이 잃어봤거든요. 근데 쓰리고가 있잖아요. 고. 쓰리고는 엄청나게 대박 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한번 쓰리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고를 3번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고잖아요. 고. 여기 고자로 바꿉시다. 그러면 고고고가 되잖아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배우세요. 배움 곳에 오시면 커플이 만나요. 여러분 배움에 캠퍼스 커플이신 거예요. 벌써 옆에 있는 파트너가 캠퍼스 커플이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상대방한테 얘기해주고 남이 잘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고 후 주고받는 겁니다. 돈인가요? 돈도 주고받아요. 정인가요? 정도 주고받고 뭐 물물인가요? 물도 주고받고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함께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저기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세요. 이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투르네요. 자 이제 이 보시죠. 이게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2사람을 딱 올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성이 소시요. 소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저쪽은 누구신가요? 공시입니다. 공시. 누구죠? 공자 선생님. 이 사람은 서양을 리딩했던 사람입니다. 저쪽은 우리 쪽에 있는 동양 사회를 이끌었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뭘 했냐면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어. 그러면서 끄트머리 하는 얘기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들어보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니면 자유가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서양 쪽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공자 선생님은 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뭘 했냐면 유학을 통해서 지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했습니다. 감성. 그리고 끝까지 주장하고 우리를 가르쳤던 것은 사람의 도리. 아까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도리예요. 그 도리예요. 우리 선조님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 서울에 4대문이 있습니다. 문 동서 남북 가운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신자 보신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쪽에 동쪽에는 흥인지문이 있고 동대문, 서쪽에는 본의문이 있고 남쪽에는 숭례문이 있고 위에는 홍지문이 있고 가운데는 보신각이 있죠. 그래서 도리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러면 도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인, 의, 예, 지, 신 하라는 거예요. 어질고 의롭고 예절을 갖추고 지혜롭고 믿음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도 서울의 문을 만들 때도 거기다 교육적인 의미를 듬뿍 담았어요.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인내지신하라. 그러면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딱 2가지를 얻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라에 충성하라.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부모한테 효도하라.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인의예지신하라. 이게 우리를 가르쳐줬던 선조들의 교육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수도 서울에 문을 만든 데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상징이 있겠느냐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우리 위대한 선조로부터 배움을 받은 우리라고요. 째찌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이 말씀 들어보셨죠? 그동안에 지구촌은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문화는 대서양이었습니다.
대서양에서 앞으로 미래 21세기는 태평양 시대로 왔다는 걸 들어보셨죠? 대서양에서 태평양 시대로 왔다. 그러면 태평양 시대에 지금 몸집이 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태평양권의 패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은요, 뭐 돈도 많고 빚도 많아요. 그 나라는 또 변화도 늦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보는 관점은 한 사람을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할보고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국 아시잖아요. 중국 여전히 사회주의잖아요. 붉은 광장에 기뽑고 당에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도대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선거 작년에 선거했나요? 또 내년 내후년에 또 선거하죠. 얼마나 정신없이 싸우는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이게 싸움 선수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선거를 딱 끝내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해요. 딱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거 때는 치고받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선거를 통해서 딱 결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는 놀라워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그 미국 대통령 존경스럽습니까? 말 잘합니까? 저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어디서 교육을 받고 왔냐면 미국이나 유럽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진국민이라고 했어요. 그럼 존경을 했거든요. 말도 제법 우리보다 나은 것 같고 행동도 뭐가 좀 다른 게 있다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말을 왜 이렇게 거칠게 하지? 리더라고 말하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존경하기 싶기는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실망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국민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 한국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조들은 아주 멋진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군자가 되라는 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너는 장성에서 성인군자가 되어라 하고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군자 삼락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군자 삼락. 성인군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맨 먼저 부모가 생전에 계시고 형제가 우애하는 것 제1의 기쁨이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계시고 형제가 우애하는 것 이게 최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운 한 점도 없었다. 그만큼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를 얻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자 삼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부모가 생전에 계시고 형제가 우애하는 거다. 그리고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면서 후학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 주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선조를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세계를 누가 리드하면 좋겠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서 배운 거 말고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에다 막 팔아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요 하나를 제가 요 그리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20대 청년이 아니잖아요. 이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렸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67년 사시는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무조건 호머 헌드레드라고 해가지고 100세에 사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빵. 그래가지고 제가 100세짜리를 0 딱 태어나서 100세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딱 나눠고 보니까 살면서 대형 사고 치는 때가 한 번 있었는데 10대에 뭐가 있나요? 이 사춘기 한번 겪어보신 기억나죠? 괜히 부모한테 더들고 바꿨는데 왜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막 이리 가라면 절로 가고 옷 입으라고 옷 팽개치고 이게 사춘기잖아요. 이게 대형 사고입니다.
근데 100년을 펼쳐보니까 대형 사고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4번입니다. 4번. 기억나시나요? 40대에는요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 쪽에 있는 공자 선생님이 브로그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을 감고도 살아야 될 거,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로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40대가 가장 머리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될 걱정하다 보니까 머리가 반짝반짝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형 사고입니다. 표출하지 않지만 그 여전히 사고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따끈따끈한 사축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노린자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김형석 교수님 들어보셨죠? 또 송실대계 안병욱 교수님 들어보셨죠? 또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님 들어보셨죠? 한국인을 이끄는 위대한 학자 3분을 뽑으세요. 그러면 3분을 그렇게 뽑습니다.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 키 큰 분, 또 안병욱 교수 송실대,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시는 김형석 교수, 이 3분한테 여러분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말을 텔레비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분 말씀이 너무너무 황홀해요. 나머지 두 어르신은 김태길 교수는 89에 돌아가시고 안병욱 교수님은 93세에 돌아가시고 지금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데 생생하게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똑같이 1920년 동갑내기입니다. 3분 다. 근데 그렇게 막역한 친구인데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100대를 이렇게 살아라. 100대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살아본 결과를 딱 정답을 알려주는데 당신 인생의 노린자이가 언제냐? 607호다. 60에서 75 사이란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60에서 75세 사이가 노린자이란다.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이전에 사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빠끔살이 한 거예요. 빠끔살이. 제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60이다. 60. 그래서 60이 알토란이고 노린자이고 내 소유고 싶다. 그런데 원하지는 않지만 겨울이라는 게 반드시 옵니다. 맞나요? 원하지 않지만 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40년을 가을로 살 수도 있는데 어떤 이는 겨울로 40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치려는 분은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의 계절을 최대한 이빠이는 무슨 우리말인가요? 딴 말이죠. 이빠이 늘려가지고 저기 겨울은 한 주나 2주 정도만 입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맞나요? 여러분 가을을 그대로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것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살아온 거를 회상을 해보면 이런 게 들어보셨죠? 우리가 허겁지겁 막 살 때 1973년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지나고 나니까 80년대쯤 되니까 이제 올림픽 하면서 허리를 펴고 깜둥이도 보고 흰둥이도 보고 이제 같이 올림픽 하면서 막 달리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생산되는 요구가 뭐냐면 갑자기 80년대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헬스라는 게 나옵니다. 헬스. 먹고 사는 거 끝났다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강 유행이 우리 한반도를 뒤엎어요. 그게 80년도 상황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90년도쯤 되니까 뭔 말이 나옵니까? 휘트니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휘트니스? 건강만은 뭐야? 라인이 S라인이야지. 그래가지고 몸매 만든다고 온 국민들이 그냥 막 헬스장에 가고 이거 휘트니스 아니고 막 난리 났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다가 2000년이 되니까 웰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웰빙. 들어보셨죠? 웰빙.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참살이를 해야 된다. 웰빙. 2010년이 되니까 뭐가 무슨 말이냐? 웰에이징이라고. 그냥 나이 드는 게 아니고 잘 늙어야 돼. 웰레이빙. 잘 나이 드는 거야. 웰에이징이란 말이 2010년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지금은 따끈따끈한 화두가 뭐냐면 웰다잉입니다. 잘 죽어야 되는 거야. 죽는 것도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죽으면 자식 목 전이 아니고요. 100% 내 겁니다. 100%. 죽음까지 디자인하는. 아까 디자인 맞는데 젊었을 때만 디자인이 필요한가요? 그게 아니고요. 품격 있는 삶의 마감을 내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섞이는 말이 과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그런데 우리 한국은 너무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합해서 한 말로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어디 갔나? 웰리스란 말 있나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아우르는 말이 웰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스크는 썼지만 웰리스 박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웰리스는 멋있잖아요.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세 가지 아우르는 행복을 추스리는 말이에요. 거기는 건강도 포함되는 의미인데 건강은 단순히 몸 건강만이 아니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대변하는 용어예요. 웰리스라는. 근데 여러분 이 웰리스 박수를 치실 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 인간이 뇌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중요한 결정은 다 하잖아요. 위치도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머리에는 정말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이 청와대,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똑똑한 자리에서 그 일을 다 하면서도 뭘 두 가지를 모른다. 두 가지를 할지 모른다. 첫 번째는 이 뇌는 언어를 몰라요. 뇌는 언어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한테 좋은 말을 자꾸 공급하면 뇌는 그거 따지지 않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뇌의 비밀. 뇌는 언어를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충족 쪽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 이 신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말을 자꾸 닦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찌뿌둥하고 막 쑤시잖아요. 그래도 야 몸이 오늘 컨디션 되게 짱인데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됐어 오케이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좋은 말을 품격 있는 말을 자기 뇌한테 올려라. 두 번째는 뇌는 현실을 모릅니다. 뇌는 현실을 몰라요. 뇌는 현실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오감 있잖아요. 안입이설신, 눈, 코, 입, 귀, 촉 해가지고